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소 숨고르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쪽에서 미국의 반도체 사용 금지 관련된 제재 이슈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소폭 내려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AI 수혜주들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 5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 지속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6% 넘게 올라갔습니다. 네. 엔비디아, 마이크론의 강세, AMD, 인텔의 약세, 이 가운데 반도체가 어떤 포지션에 취할지 오늘 국내장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또 테슬라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소폭 올랐습니다. 이것이 또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도 고민되는 시점이네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가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제장 복귀부터 함께 시작해보시죠. 어제 시장 흐름은 순환이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에 어제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요. 0.4%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 그리고 기관도 매도를 지속하면서 코스피를 압박했죠. 반도체나 PBR 쪽에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내려갔고요. 이쪽 자금이 순환으로 바이오, 2차 전지, 엔터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은 1% 이상의 강세, 913포인트를 기록했죠. 자, 3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말은 1분기 말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분기 말 리밸런싱 움직임, 윈도우 드레싱 움직임 속에서 종목별, 섹터별 순환이 꽤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한 주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저 PBR이 내리긴 했으나 언제든 치고 올라올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순환의 관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올랐던 쪽에서 2차 전지 반가웠습니다.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가 리드하는 이 이슈에 힘입어서 전고체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LG화학을 중심으로 배터리 소재 투자 강화 이슈도 부각되면서 소재단도 어제 주목받기도 했죠. 바이오가 뭐니 해도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약을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삼천당 제약, 아일리아 파워로 인해서 주가 급등, 어제 상한가 나오기도 했죠. 이런 이슈가 바이오 전반의 투자 심리를 개선했고요. 잠시 후 바이오 이야기 좀 더 다뤄봅니다. 그리고 엔터주도 모처럼 만의 반등 흐름 보였어요. 베모니 4월 1일 완전체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뉴진스도 4월 17일 컴백 예정 추정되는 날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눌림이 컸던 만큼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을지 봐야겠죠. 그 밖에는 치매 관련한 종목들 혹은 비올 이슈로 미용기기가 반등했고요. 사료 쪽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속에 EU의 러시아 곡물에 관세 부과한다라는 내용으로 급등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부진했던 쪽을 보신다면 반도체, CXL, 뉴로모픽, HBM, 온디바이스 AI, 파운드리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제는 조정의 움직임 포착됐고요. 금융주도 배당락 전의 차익 실현 움직임 속에 하락했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모두 28일 배당락 1로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건설주, 참 시세적으로 가장 암담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건설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어떤 전략을 세우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라서 브리핑으로 자세히 다루기도 지금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 시장은 순환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2차 전지, 바이오와 같은 성장 주 쪽으로 어제는 관심이 집중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 쪽 보죠. 1월경이었습니다. 바붐 온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이오의 붐은 반드시 오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바이오 쪽은 모멘텀을 차곡차곡 적금하는 느낌이었고요. 결국 어제는 신고가 종목들이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바이오에 대한 이슈를 업데이트해 왔었죠. 미국 암연구학회가 이제 4월에 있기 때문에 보통 3, 4월에 관련해서 초록 공개나 기대감 속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는 점 봤고요. 알테오젠 머크 이슈로 시장의 관심을 쫙 쏘아 올라줬죠. 그리고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가 바이넥스, ST팜 등의 종목으로 관심을 옮겨가게 했고요. 일본의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모처럼 보는 키트 종목들의 강세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진격의 HLB, 여러 가지 이슈를 딛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 주총 앞두고 거의 다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했죠. 리보세란이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감, 5월 FDA 승인받고 9월에 판매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HLB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총회들이 쭉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코멘트를 할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은 꽤 갖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어제 자세히 브리핑했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제품 유럽에서의 계속해서 독점 판매권과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전달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받았죠. 어제 여러 가지 긍정의 언급 내용들을 살펴드렸었고요. 삼천당제약은 어제 결국 상한가로 끝까지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종속회사인 옵투스 제약까지 같이 머리채 잡아 끌고 가줬고요. 옵투스 제약 역시나 상한가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신약 개발 이슈나 엔비디아의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차곡차곡 쌓였고요. 어제 바이오 종목군들 시세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어제 8%나 급등했는데요.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 이슈 꺼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개별 종목들의 이슈와 주주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를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이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생물보안법 관련한 이슈로 관심 받았던 종목들, CDMO 업체들 살짝 투자 심리가 훼손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26일, 펩트론과 삼천대왕이 28일, HLB와 레고캠바이오가 29일 주주총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요 바이오 종목에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한 일정과 거기서 나오는 코멘트 등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주 단위 바이오였고 두 번째가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어제 2차 전지는 반가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뭔가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나아져서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싶으니 상승의 이유를 찾고 있는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LNF는 어제 SK온 13주 양극재 공급 이슈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을 다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 취득 이슈 있었고요. 삼성 SDI 전고체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총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했죠. 에코프로비엠이 바로 오늘이겠네요. 이정상장 결의 주총을 앞두고 있었고요. 에코프로는 28일 액면분할 결의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머티는 어제 주총에서 글로벌 투자하겠다, 차세대 소재 R&D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놓으면서 주가 강세 흐름 보였죠. 에코프로 BM 5%, 에코프로 2.2%, 롯데에너지머티도 어제 6%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싶고요. 엔캠보다 요즘에 엔캠 관련한 종목이 올라갑니다. 중앙첨단 소재 시세 보시죠. 엄청나죠? 어제도 24% 급등이었고요. 올해 꾸준히 엔캠과 함께 관심을 받다가 이제는 엔캠 없이도 나홀로 관심을 받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광무도 마찬가지 어제 13% 올랐죠. OLED,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까지 네 군데의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덕산테코피아인데 어제 15% 급등으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밤사이 미국장에서 테슬라나 루시드는 괜찮았지만 다른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전기차 쪽에 뭔가 끌고 가줄 힘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장에서는 전고체나 혹은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 하락한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슈 측면에서 살아있는 쪽을 봐야 될 것이고요. 삼성 SDI 2027년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는 거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전고체에 대한 시장의 힘은 계속해서 뉴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소재 쪽, 그동안 소재가 너무나 눌려있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좀 기대
기대를 가질 만한 뉴스들이 속속 나오네요. LG화학이 소재 투자한다라는 것과 배터리 소재 업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담은 언론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재나 포스코그룹주, 에코프로그룹주, 리튬주들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에 기대를 좀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정학 리스크 관련한 패턴 말씀드렸었죠. 방산, 에너지 안보, 그리고 식량, 비료, 조선까지 전쟁 관련한 종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카테고리 이렇게 넣었었는데 어제는 EU 관련해서 러시아 곡물 압박 이슈로 인해 식량, 비료 쪽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자, 밤사이에 유엔 안보리 측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고위급 대표단 방미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 공격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연준 인사들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인플레 둔화에 베팅하긴 하는데 지금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네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욕장에도 에너지 가격의 강세로 이것이 좀 반영되기도 했네요.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낙폭은 그리 크진 않았고요. 최고치 경신 후에 숨고르기 움직임, PC 물가를 앞둔 경계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 위반 조사에 나서면서 애플과 메타가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가 이때 잠깐 회복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줬던 게 바로 보잉입니다. 보잉이 여러 가지 악재 이슈가 많았죠. 보잉 737 맥스 이슈 등으로 인해서 CEO나 이사회 의장 사임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이 보잉의 주가를 조금 올리기도 했으나 상승폭이 그리 키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재 이슈로 인텔과 AMD 하락, 어제 전해드렸던 뉴스였고 이것이 다음 날 시세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네요. 다만 인텔과 AMD가 낙폭은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짙어지는 것 같아요. CME 페드워치상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가는 반등합니다. 1.6% 상승 흐름. 계속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영향 속에서 유가 82달러까지 올랐네요. 자, 이런 가운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하고 있는 쪽이 바로 마이크론 되겠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등장을 하고 있네요. 밤사이에 6.2%나 급등하며 60일간으로는 무려 42%. 이 정도 사이즈의 종목이 이렇게까지 연속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사상 최고가 흐름을 기록하고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계속 들리네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주호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중립으로 낮춰 잡았는데 주가는 1% 올랐어요. 아마도 사우디에서 루시드에 이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루시드는 5% 상승으로 거래 마쳤어요. 테슬라 루시드는 올랐지만 다른 전기차는 소폭 떨어진 채 거래 마쳤고요. 자, 비트코인이 다시 일어섭니다. 11거래일 만에 7만 달러를 재돌파했다라는 소식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1% 급등했고요. 코인베이스가 7% 상승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장 흐름이었고요. 자, 보시면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흐름 괜찮고요. 테슬라 나쁘지 않았고요. 루시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쪽에 강세 있었죠. 자, 애플과 메타는 이슈 속에서 결국 하락으로 거래 마치기도 했고요. 눈에 띄는 이슈 중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우회 상장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트럼프 소셜의 모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으로 트럼프의 SNS가 우회 상장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의 티커가 DWAC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도널드 존 트럼프의
약자로 해서 DJT로 이제 티커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기 이름을 건 주가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트루스 소셜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가 바이든에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 바로 자금 부족 문제였습니다. 자금난에 숨통을 좀 튀게 되는 뉴스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미국 법원에 내야 됐을 공탁금도 그 규모가 훨씬 줄어들면서 트럼프 압류딱지 붙나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리스크도 줄었죠. 자, 그럼 자금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가 선거 공세를 좀 더 강하게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중요한 이슈여서 같이 특징 듀단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코아 가격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관련 종목군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체크를 따로 막 하진 않았었는데 시세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코아가 사상 처음으로 톤당 9,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만 2배 이상 올랐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50%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코아 대부분을 재배하는 서아프리카 재배지가 좀 기후가 좋지 않고 또 코코아 작물에 질병까지 발생한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금속인 구리보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어제 국내장에서는 한국 가구가 2%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 변동을 좀 크게 보였어요. 초콜릿 원재료 수입하는 자회사가 부각된 영향이라고 합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두시죠. 자,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주제는 전력을 지켜라입니다. 밤사이에 슈퍼마이크로가 또다시 급등했어요. 7% 이상 상승했죠. JP모건이 AI 서버 시장 급속 성장한다라는 것에서 슈퍼마이크로 수혜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냉각 시스템 쪽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력 발생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결은 다르지만 궤는 같을 수 있는 게 바로 어제 나온 이 이슈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8조를 들여서 존슨 컨트롤즈의 냉난방 공조 사업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뭐 시인도 하지 않았고 부인도 하지 않은 상황, 시장은 그러니 당연히 기대를 갖고 있는 흐름인 거죠. 당연히 탈탄소 바람 속에서 전력 효율이 높은 공조기 수요가 늘어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슈가 나온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어제 관련해서 종목 하나가 튀었습니다.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 23% 급등 흐름 나오면서 15,000원에 임박하는 흐름이 나왔죠. 최근 들어서 나름 좋은 시세를 내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 엔지니어링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이 냉난방 공조 컨트롤 공급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각이 됐네요. 저전력 혹은 전력을 지키는 쪽의 내용들이 시장에선 계속 한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탈탄소 연결고리를 하나 넣어봤어요. 바이든 정부가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8조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정부에서 나온 탈탄소 관련한 지원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하네요. 이것을 백악관 측에서는 매년 1,400만 톤의 오염가스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도로로 쳤을 때는 300만 대 차량 제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왜 굳이 넣었을까요? 최근에 관련한 내용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하고자 확인했습니다. 3월 20일에 방송했던 내용 중에 제가 174년 만에 지구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금융위가 3월 19일에 내놨던 정책이었죠. 420조 기후 금융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작년 9월부터 빅테크 업체들은 탄소 포집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살핀 바 있습니다. 온실가스나 혹은 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될 경우는 탄소 포집 기술 종목들 혹은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있는 기업들 요 정도 추려봤습니다.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KC코트렐 언급되고 있죠. 에코프로 HN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조림 탄소 배출권 갖고 있는 쪽에 한솔 홈데코, 이건산업 등이고 TKG 휴캠스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 엄청 사이즈
사이즈가 큰 종목들은 아니어서 테마로 주로 형성이 되고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관심을 둘 게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여러 뉴스들 짚어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입니까? 바로 조선입니다. 3월 들어서 확실히 조선주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3월 4일과 12일에도 브리핑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체크해볼 부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에는 확실히 국내 조선업이 상승 사이클에 잘 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말부터 해서 주가가 그동안의 횡보 구간을 끊어내고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업황이 긍정적인지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관세청에서는 선박의 수출액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앞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업황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 빅3가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잘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조선가와 중고선가는 상승 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조선가는 벌크와 탱커에서 전선형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고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조선가 지수에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신조선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요 조선사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교보증권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2022년에 수주했던 물량들, 특히나 고선가, 비싼 물량의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2025년까지 계단식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해보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실물 경계 지표를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좀 외부 상황들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미중 갈등 반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의 싸움 속에서 이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사 이익을 누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쪽의 선박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골자가 될 텐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의 선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선주를 많이 끌어올렸던 하나의 이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합 관계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조선 쪽을 주목해보자라는 게 증권가 의견이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과거에 원엔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국내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조선 쪽의 업황이 좋은 이유들을 체크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랐을 때 늘 이게 진짜 상승이 맞는지 양치기 조선주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모습, 그에 지금 조선주 급격하게 따라가는 흐름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조선주들 어제장에서는 일제히 좀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서 흐름은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까지의 상승률을 체크해봤을 때 하나오션이 27%,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까지 상승률을 높게 가져갔습니다. 이 조선 3사가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나왔는데요.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8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화그룹에 편입되고 나서 최대 규모라고 하죠. 2조 원이 넘는 규모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3% 정도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조선주가 잘 가는 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도 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3월 초에 브리핑할 때도 이 부분 주가와 연동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오션은 외국인 쪽에서는 이 기간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판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 쪽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3월 8일부터 25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삼성중공업은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HD 한국조선해양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많이 담았다라는 게 주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오르면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쪽이 바로 피팅 밸브 기자재 쪽이 되겠습니다.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 3월 들어서 42% 올랐고요. 신규 상장주인 현대힘스도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률 보여줬는데 이게 나름 좀 종목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정말 많이 잘 갔던 종목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덜 간 종목들, 덜 오른 종목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될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잘 가다 보니까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선업에 투자를 하는 ETF죠. 이 솔 조선 탑3 플러스 ETF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12%가량 올라갔고요. 순자산 같은 경우에도 422억 원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죠. 조선 빅3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사 비중을 80% 이상 가져가고요. 나머지 기자재 같은 쪽도 들어있어서 12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사들이 앞서 이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확보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고가 선박들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고가라고 하면 당연히 굉장히 비싼 배들을 말하겠죠. 2023년에 조선주 여러 차례 다뤄드리면서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탈탄소 흐름 속에서 친환경 선박이 대세다라는 건데요. 이 친환경 선박이 말 그대로 좀 비싼 쪽이죠. 연초부터 조선사들이 고가 대형 수주를 싹쓸이하면서 그동안에 무조건 양적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질적으로 승부하겠다. 선별적 수주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친환경 선박 중에 하나인 암모니아 운반선 올해 들어서만 벌써 20척째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됐던 거 보면 21척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3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0척의 발주 소식이 전해졌어요. HD 현대중공업부터 현대사모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다양한 조선사에서 이렇게 좋은 수주 낭보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17척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인도 시점 보시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성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이 특히나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주가만 보더라도 남다르다라는 게 확인되는데요. 앞서 체크해봤던 이슈가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 이걸 포함해서 총 12척, 그러니까 3조 원 넘게 또 수주 물량을 따낸 것으로 보입니다. 3월 4일에 브리핑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초대형 유조선의 공시였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거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32개월 만에 국내 조선소에서 VLCC 수주 공시가 나왔던 거고 대형 유조선의 발주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수익성 위주의 수주 전략 지속된다라는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척당 성과만 비교해 보더라도 32개월 전에 이제 있었던 현대사모중공업과는 확실히 이 단순하게 가격만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죠. 그동안에는 선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됐다,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도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까지라는 부분에서도 중기까지 도크 슬롯에 여유가 있고 이 비어있는 슬롯에 좋은 호선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국내 조선사들의 어떻게 보면 기술력,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봤었죠. 하나오션은 계속해서 지금 좋은 수주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이 앞서 보셨던 차트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조선주가 비로소 양측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잘 추려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 못 갔던 기자재 쪽을 봐야 되는 건지 혹은 앞서 체크해봤던 ETF 투자하면 괜찮은 건지 어떤 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앵커의 또보기입니다. 미용기기 관련주가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시점에 딱 브리핑을 해드렸었어요. 3월 14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 정말 강하게 올라갔더라고요. 섹터별 상승률 중에서 순위권 상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제 원택이 18%가 넘게 올라갔고요. 비올도 10%대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특히 비올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력 장비인 실펌X,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기기인데요. 이 중국 쪽에서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부분을 자사 SNS에 계정에 공시를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2분기부터 이러한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정말 큰 시장이죠.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 내놓고 있고요.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규 국가에 진출하면서 외형 성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특히 3월 14일에 브리핑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기술 관련해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차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악재가 일부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어제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 미용기기주가 재상승 구간에 진입한 것인지 그 부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과 미용기기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방향 선택을 하며 섹터 전략을 짜야 되는지 지금부터 고민하겠습니다. 전략 함께 하시죠. 진만쌤과 시장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도 그리고 미국도 나름 좀 숨고르게 하는 흐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순환매 있고 미국 내에서는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여전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조금 돌아다닙니다만 제약바이오가 또 핵심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략부터 잡고 갈게요. 네, 이제 상승 동력들이 조금씩 둔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재료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이 돼서 여기서 더 오르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매크로적인 이슈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각자 개별 모멘텀 맞춰서 새로운 무기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동안 지수를 좀 견인하고 주도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무기들을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미래 매출을 좀 땡겨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상승 탄력들이 조금씩 둔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조금씩 자사주나 혹은 이제 기타 이제 관계자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물론 여기서 상승한 여력은 많지만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더 대세 상승장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엔비디아의 바톤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받아주면서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이 그래도 지수 하단부를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디램이나 낸드 쪽 매출도 바탕이 되고 있으면서 이쪽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적정 구간에서 돌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둔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주도권 랠리에서 손바뀜이 좀 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조금 이제 요번 달부터 이제 요번 주부터 해서 현금 확보를 시작해서 4월 초 중순까지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주총 시즌 이후에 재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들의 흐름도 조금 빠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쉽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불안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든든한 현금은 조금 어느 정도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래서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번 주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물론 이제 했었을 때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보다는 조금 이제 방망이 짧고 조금씩 5에서 10%의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정말 대세 상승을 노리고 50%, 60% 이런 시세가 나오기에는 부족하고 조금 더 지수가 상단이기 때문에 조정 파동을 기다리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현금 확보 4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2695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95선까지는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하단부까지 조금 더 밀리면 그때 조정 파동이 완성됐었을 때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4월 CPI 이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이 바뀌는 것을 항상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시장에 대해서 쫄지 마라, 뭐 긍정적인 시각, 낙관적인 시각 이것을 계속 강조해 주셨던 진만쌤인데 일단은 한 1, 2주간은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현금 확보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답변입니다. 자, 그럼 또 투자 의견이 바뀌었던 분야도 한번 떠올려 볼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말 연초 보수적 의견을 주셨다가 최근 한 2주 전부터 해서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시각 긍정적으로 주워 담아도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바꿔주셨어요. 물론 그전에는 리튬이나 혹은 전고체 쪽만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살짝 2주 전부터 섹터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의견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2차 전지가 그래도 조금씩 이제 분위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나온 데이터들은 실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건 사실인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작년 이제 보조금, 그 다음에 올해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이 좀 나와서 보조금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나오자마자 다 소진됐는데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진율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흥미를 아직은 못 느끼고 있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또한 결국에는 또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또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2주 전부터 바뀌었던 뷰가 유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슬슬 여기서 더 오르기에는 외부적인 환경들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요번 주 정도까지, 사실 이제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쪽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데, 지수가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불이 붙은 상황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대형주 단의 위주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상승률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 밑에 하단부에는 재료 자체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전고체가 아니라 이제 반구체였나, 이제 그런 이제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네. 아직 테마 자체는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돈이 아직 계속 돌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양극재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률은 제한이 된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테마성 이슈 단에는 여전히 뭐 상한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재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테슬라 쪽에서 슬슬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한번 사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후로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는 만약에 상승 동력이 둔화가 됐고 그 둔화가 주가에 최대한 반영이 돼서 이제 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고, 테슬라 실제로 최근에 가격도 인상 일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테슬라 쪽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하단부에서 조금 더 상승률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씩 밀린다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 쪽에 그리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박스권 안에서 이제 상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슬슬 정리는 필요하고, 그렇지만 리튬이나 이런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종목도 많고요. 이제 제가 장비주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에 에이스 한번 해달라고 제가 댓글을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장비주들은 그냥 요 구간에서 또 한번 올릴 겁니다. 이제 조정 파동이 좀 길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장비주들은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에서 계속적으로 회사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 주셨던 장비주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의 시각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신 거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지금 상하단 중에서 이제 상단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대신 트레이딩으로 돌릴 종목들은 여전히 리튬, 전고체 등에서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네, 사실 이제 어제 LNF가 좀 아쉽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좋았고, 뭐 기대했던 것만의 계약은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정도 계약이면 그래도 많이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했고, 오히려 LNF가 이렇게 공급 계약을 했으니까 꼭 프로 PM도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올라서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라면은 마찬가지로 하단부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전에 이제 중앙첨단 소재나 이런 광무 이런 기업들 AS 좀 해주세요. 네,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광무나 이제 중앙첨단 소재는 환기 풀릴 거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환기 풀리고 금요일 날 이제 시세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상한가 근접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시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 뚫었는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환기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이슈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매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구체 관련된 이슈가 조금 이제 하단부에서 지금 한번 조정받고 LS 머티리얼즈라든지 혹은 이제 에코앤드림이죠. 이 종목이 그래도 이제 손익비가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가 한 번 정도 트레이딩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에코앤드림이 어제 딱 위험한 자리, 정말 이제 벼랑 끝에 들어갔다 한번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오늘 시장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쪽 전구체 쪽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과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한번 다뤄봤고, 바이오에서도 우리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그렇고 삼천당제약도 그렇고 좋은 시기에 말씀 주셔서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데, 삼천당제약 3월 초 7일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마스픽으로 주셨던 종목이고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드디어. 네. 더
보유해야겠나요? 네, 당시 제가 제 알테오젠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몇 주 있다 제2 알테오젠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당시 이제 삼천당 제약과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두 종목 제가 이제 코멘트 드렸고 그 이외에 레고캠 바이오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이오 매매하실 때는 하나의 좀 팁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요 무기가 상한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재료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HLB도 그렇고 최근에 바이오 대시세를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그런 그 기업 내의 주요 매출을 보시면은 몰랐던 게 아니라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결국에는 돌아 시간 맞춰서 임상 데이터 맞춰서 나오고 이제 HLB 리보세라닙도 그렇고 몰랐던 게 아니라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사이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라는 게 원래 이렇다 이런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가 이제 납득하고 그 다음 사이클을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당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단기 요소는 모두 나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독점 계약이라든지 그 기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국가의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매출처를 다각화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그 사이에 기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부터 해서 시초가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지만 네. 시초가를 훼손되는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도망을 가서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지금 또 바이오 만약에 시장 좋아서 한 번 정도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직전에 설명드렸던 한올바이오파마나 레고캠 바이오 오늘 시세 붙기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레고캠 바이오 체크해놓고 삼천당대학은 시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가를 오늘 좀 관전으로 놓고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좋은 종목, 좋은 타이밍에 언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이요. 수주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고요. 미중 갈등 속에 수혜 기대감도 있고 MRO 사업에 대한 기대, 뭐 여러 가지 요소 등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조선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선주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미래 매출을 땡겨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너무나 큽니다. 시가총액이 되게 크고요. 근데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맨날 조선주에 대해서 안 좋은 뭐 이게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드렸던 게 좋았을 거면 진작에 좋았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이런 여러 가지 수주 이야기 낭보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반사 수혜가 나왔을 때 주가 탄력이 훨씬 더 좋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꺼졌을 때 나오는 그런 음봉이 꽤나 무섭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이제 박스권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입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입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선주들이 조금 더 흐름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수급 뺏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굳이 조선 쪽을 보시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피팅 쪽이 예전에 그런 호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완전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피팅 쪽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여전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견고하지만 워낙 이제 조선 쪽이 흐름을 많이 뺏겼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단부에 위치되어 있는 피팅 3사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피팅 좋아하시잖아요. 또 한번 금방 또 달아보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런 피팅 밸브 쪽에서도 기회를 찾아보자 피팅 3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마스픽으로 가볼게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현저한 저평가다. 부품주에서도 좀 제각각이긴 하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어떤 거 꼽으세요? 네, 어제 삼성이 이제 M&A 이슈로 이제 공조 시스템 관련된 이제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그럼에도 여전히 전장 관련된 이슈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가 여기니까 우리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품주들이 뭐 공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기아나 현대차도 뭐 배당락이나 주총 시즌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매물 소화를 끝내고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자동차
자동차 대장주들이 견고하다라고 하면 부품주도 여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하이텍과 현대공업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살짝 밀린 게 현대공업이고요.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우 하이텍인데 두 종목 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견고하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다음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정도에 AS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해서 모아가시면 다음 주 이전에 좋은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 하이텍, 현대공업, 자동차 부품주 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ASR 종목 중에 이것도 어제까지 좋은 시세가 나고 있어서 실리콘2 궁금합니다. 2월 2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요. 어떻게 해요? 더 보유할까요? 네, 이게 정말 차트가 아름답습니다. 이제 상한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정이 좀 거칠긴 했습니다만 이 조정 파동을 견뎌내고 이제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는 미래 매출을 얼마만큼 더 땡겨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24년도, 25년도까지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좋은 평가를 줘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실리콘도 제가 당시 아마 좀 파동이 있겠지만 13,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가 제시를 드렸었는데 13,000원을 목표가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VT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본인들의 무기가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엑시콘 궁금합니다. 3월 5일 종목으로 단기간에 정말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원이 조금 힘겨워 보이긴 한데요. 어제 CXL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흔들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오른 거 보면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또 삼성의 CXL 연설에 대한 mem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갖고 계신 분들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고민될 시기가 있는 게 사실 엑시콘도 이제 이전에 상한가 나왔다가 5거래에 또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올랐는데 저런 조정 파동이 되게 맵습니다. 이게 보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아마 평균 단가 막 15,000원, 2만 원이면 이거 버티는데 25,000원, 28,000원 이렇게 사신 분들께서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다는데 시장 종목 특성상 그래도 이제 많이 안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N자 파동을 기대를 하면서 CXA도 마찬가지로 HBM의 후속 주저로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돌렸을 때 그만큼 돈이 화끈하게 이제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팔기보다는 조금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28,000원, 29,000원 평균 단가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매도를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비중을 좀 줄였다가 하단부에서 들어 올릴 때 다시 한번 불을 타거나 물을 타 보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요 종목들 AS 빠르게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투자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만쌤과 시장 전략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